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가느다란 체격을 보면 약골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기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린은 길다란 목으로 사자를 쳐서 수십 미터나 날려버리는 홈런을 칠 수 있으며 여기에 맞은 사자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뒷발차기 하나의 위력도 말 같은 동물 따위와는 차원이 달라 사자의 두개골을 함몰시키고 단 한 방에 콧불소를 겁먹고 도망치게 만들 정도인데요. 그러나 물가에서는 기린도 약자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저앉은 한 마리의 기린은 뒷다리를 무언가에게 물린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체중이 1톤에 달하는 기린을 이토록 꼼짝 못하게 만든 범인은 나일라거였습니다. 같은 근육에서 포유류에 비해 4배 힘을 발휘하는 나일라거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동물 중 두 번째로 강력한 무는 힘으로 기린을 물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데요. 코끼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물에서는 나일라거를 얕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살아가는 고릴라들은 사자나 나일라거 같은 강력한 포식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서로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열대우림에서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고릴라들의 목숨을 노리는 천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표범들은 덩치가 큰 수컷이 50kg에서 70kg에 불과하며 덩치 큰 수컷 실버백 고릴라들의 평균 체중은 135kg에서 275kg에 육박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2배 가까이 체급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표범들이 고릴라들을 사냥해 잡아먹는 걸까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 고릴라들은 표범의 두려운 냄새를 감지하고 무조건 도망가는 습성이 있으며 은신의 귀재인 표범이 고릴라를 습격해 강력한 치악력과 날카로운 성운으로 급소를 물어 죽이기 때문입니다. 고릴라들은 사람처럼 가죽이 아닌 피부를 가지고 있어 이때 표범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49년 84kg의 큰 흑표범 제키가 142kg의 평범한 수컷 고릴라와 2시간 반 동안 사투를 벌이고도 계속 도망가는 고릴라의 숨통을 끊지 못하고 팔 한쪽을 다치게 하는데 그쳤다는 점 때문에 둘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싸웠다면 어땠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윗지방에서 잡히는 대왕문어는 성체의 경우 50kg까지 자라며 기네스북에 오른 문어는 다리를 모두 폈을 때 최대 길이가 10m, 무게가 272kg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어는 세계의 문어 중에서도 가장 큰 종인데요. 엄연히 바닷속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는 소형종이라 해도 산호초에서 천 적이 없는데 이 문어에게는 다릅니다. 산호초 사이에 매복해 있는 대왕문어의 코앞을 작은 상어 한 마리가 지나가다 은밀하게 뻗은 문어의 빨판에 붙잡혀버립니다. 대왕문어의 존재를 눈치채자마자 상어는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문어의 다리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아나콘다처럼 발버둥 치는 상어의 온몸을 휘감아 버렸는데요. 빠져나가려는 상어와 문어 사이 한동안 힘싸움이 벌어지지만 상어가 뒤집어져 긴장성 부동화 상태에 빠지자 이내 힘을 잃고 움직임을 멈추는데요. 이 문어는 상어의 약점을 알고 이를 공략한 것 같습니다. 소족 간의 사육사는 원래 이 문어라면 위장술이 뛰어나니 상어들의 공격을 피해 잘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합사를 결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둘 중 더 강력한 포식자는 문어 쪽이었네요. 옛부터 거대한 대왕오징어는 뱃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려온 미지의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왕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몸 길이를 가진 두 종류로 덩치가 더 큰 암컷이 13m, 무게 300kg에서 500kg에 달하며 그보다 길이는 짧아도 체급상으로 더 큰 덩치를 가진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몸 길이가 6m에서 10m, 최대 600kg에서 700kg의 체중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해에서 활동하며 몸 길이가 2m에 이르기도 하는 대형 메로드를 잡아먹는데 대왕오징어는 빨판에 이빨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고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갈고리 발톱 같은 이빨이 있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주식으로 잡아먹는 향유고래에게 먹잇감으로 찍히면 쉽게 잡아먹혀버리는데요. 실제 대왕오징어와 향유고래 사투가 과거 어부들에게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왕오징어와 남극하트 지느러미 오징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기 직전 최고의 발버둥이 닿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덩치와 괴력, 맷집에 있어서 압도적인 향유고래를 상대로 이 거대 오징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상처를 내쫓아내는 것뿐 역으로 공격해 사냥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포식자인 코모도 왕도마뱀은 멧돼지를 산채로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관찰되는 멧돼지의 크기는 공포 영화 속 거대 멧돼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크기의 작은 개체들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충분히 우리 사람에게는 위협적이며 날카로운 엄니로 무장하고 있어 위험한 먹잇감인데요. 느릿느릿 움직이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반응 속도 면에서도 마구 들이대는 멧돼지를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한 마리에게 작은 크기의 멧돼지가 다가와 호기심을 보이자 코모도 왕도마뱀은 긴 꼬리를 재빨리 휘둘러 쫓아내기도 하는데요. 진창 에 빠진 멧돼지는 코모도 왕도마뱀에게 있어 아주 손쉬운 먹잇감인데요. 이리저리 자신을 건드려보는 코모도 왕도마뱀에게 멧돼지는 고개를 거칠게 들이밀며 저항하지만 도마뱀이 그저 지그시 한번 물어버린 것만으로 멧돼지의 몸에는 치명적인 응열독이 퍼져나갑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가죽 바로 아래 뼈로 이루어진 단단한 갑옷이 있는데 이 때문에 멧돼지조차 코모도 왕도마뱀을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온몸이 근육질인 코모도 왕도마뱀은 강력한 힘까지 갖추고 있는 강력한 포식자인데다 독까지 갖추고 있으니 멧돼지로서는 발견하면 항상 도망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남미 여러 지역과 아마존에서는 제기어가 카이만 악어를 사냥해 잡아먹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곤 합니다. 한 마리의 표범이 눈을 치켜뜬 채 정면을 주시하며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 표범에게 거대한 나일라고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이내 갑자기 달려들며 표범을 쫓아냅니다. 악어들은 표범의 먹잇감 또한 탐냅니다. 표범이 소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지만 어느새 큰 악어 한 마리가 다가와 먹잇감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표범은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대지만 악어는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결국 둘 사이에 혈투가 벌어집니다. 표범이 발톱을 세워 앞발로 악어의 조둥이를 내려치지만 악어 또한 큰 입을 쩍 벌리며 위협하고 소를 물더니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있는데요. 악어를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표범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서 악어를 노려보며 식사를 이어가려 하지만 표범이 찔끔찔끔 한 입 먹을 때마다 악어는 고기 한 뭉텅이를 통째로 뜯어내 삼킵니다. 표범은 다시 한번 이빨을 드러내 악어를 위협해보지만 괜히 제풀에 놀라 물러나고 악어는 신경질적으로 소를 물고 고개를 획 돌리더니 그대로 먹잇감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대륙에서나 들소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초식동물로 맹수들을 긴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의 물소, 아메리카 물소, 유럽 들소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몸길이 2.5m에서 3.3m, 체중 440kg에서 1톤, 최대 개체의 경우 1.7톤에 달하는 인도 들소는 서식지에서 인도 코끼리와 인도 코뿔소 다음으로 크고 강한 동물인데요. 그러나 능숙한 사냥 실력을 가진 인도의 벵골 호랑이들은 이런 인도 들소마저 사냥하는데요. 네팔의 반디푸르 지역 국립공원에서 수컷 벵골 호랑이 한 마리가 조심스레 숲을 쪽으로 접근합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들자 숲을 속에서 한 마리의 거대한 인도 들소가 돌진하며 호랑이를 들이받으려 하는데요. 호랑이는 인도 들소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옆으로 비키며 한 발 물러나고 다시 측면에서 달려들어 인도 들소의 목을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힘에서 밀릴 리가 없는 인도 들소지만 호랑이에게 목 아랫부분을 물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끌려다니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벵골 호랑이들에게도 이처럼 큰 인도 들소를 사냥하는 것은 자칫하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에 400kg대 야성체들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벵골 호랑이가 사냥하는 인도 들소 중에는 이처럼 1톤에 육박하는 큰 수컷들도 소수 발견됩니다. 미국에서 서식하는 악어 거북은 일반적인 민물 거북이라고 믿을 수 없는 괴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합칠 경우 길이가 1.3m에서 1.5m에 달하며 몸무게도 30kg에서 50kg까지 나가는 악어 거북은 등갑에도 세조의 위협적인 용골이 나있고 하천의 지배자로 불리는 뇌가리는 물론 라쿤, 수달, 맹금류들마저 감히 사냥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요. 오죽하면 웬만큼 크지 않을 경우 악어조차 악어 거북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관광객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다가 빵이 악어의 꼬리 쪽으로 떨어지자 빵을 먹으려 하던 악어 거북이 악어를 공격하고 깜짝 놀란 악어가 급히 달아나는 일도 일어날 정도인데요. 악어 거북은 위협적인 생김새만큼이나 치악력도 하이에나를 뛰어넘어 455kg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녀석이 한국의 하천에 풀려난다면 그만한 재난이 없을 것이고 여름철 물놀이를 간 사람들이 악어 거북에게 발가락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경북 구미에서 2011년, 2019년 광주에서 이 악어 거북이 발견되었고 일본에서는 8살 여아가 악어 거북에 물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30일부로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이 악어 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만큼 올해 여름 물놀이를 가실 때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가까운 세인트 루시아 지역의 거대한 호수에서 수많은 하마들이 무리를 이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납고 커다란 나일락어 성체들마저 감히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위험한 하마들에게 무언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세게 들이받으며 공격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한 마리 하마를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두세 마리 하마에게 들이받으며 무력을 행사하는데요. 강물을 가로지르는 삼각형의 지느러미 황소상어입니다. 황소상어는 바다뿐만 아니라 담수로 이뤄진 강이나 호수에도 나타나는 위험한 상어인데요. 이들은 몸길이 3m 정도에 350kg 정도가 최대 크기인 중형상어지만 다른 그 어떤 상어보다 공격적이며 먹성이 대단해 가오리는 물론 돌고래나 포유류까지 공격해 잡아먹고는 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더 큰 상대에게도 덤벼들며 덩치에 비해 매우 강력한 치악력과 먹잇감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무서운 이빨로 덜 자란 바다악어까지 공격하는데요. 한 수족관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청새리 상어들을 황소상어들이 전멸시켜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하마들이 제대로 황소상어를 상대하기 위해 반격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황소상어는 물러나는데요. 아무리 황소상어가 거칠고 사나운 상어들이라 해도 5m 길이의 나일락어에게 송곳니로 구멍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하마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백상아리의 성격이 황소상어처럼 사납지 않고 비교적 온순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